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날입니다.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김프로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김프로쇼 개편을 맞아서 네. 오늘도 새로운 페이스를 한 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 조인하신 네. 김프로쇼의 뉴 멤버 각자 소개해주시죠. 이렇게 바뀌는 거. 당신은 헛 멤버고. 안녕하세요. 헛멤버 배감독입니다. 네. 배 감독님과 함께 김프로쇼에 없던 아이템인데 네. 여행 아이템을 책임져 주실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새 식구 여행 작가 우지경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난데없이 새 식구가 됐어요. 네. 그렇죠. 네, 우 작가 타임을 잘 탔어요. 그래요. 오셨을 때가 마침 그치. 개편을 한참 준비 중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야. 출연한 다음 날 고정으로 발표하게 됐어요. 네. 반응이 워낙 좋아서 그렇습니다. 우 감사합니다. 작가님 계속 와주세요 하신 분들이 게시판에 많았는데 개편하면 아마 여행 작가님이 한번 오시지 않을까라고 예측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있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럼요. 그런 분들 꽤 있었어요. 네. 와. 그래서 아무튼 우지경 작가님과 함께 여행 얘기를 할 텐데 네. 그냥 막연하게 여행 얘기하는 거는 좀 재미없고 네. 또 여행 관련 책이 워낙 많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네. 뭐 그냥 다 나하고 상관없는 여행은 좀 그러니까 음. 청취자분들에게 좀 도움이 그래도 되는 네. 방향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좀 꾸밀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연을 받아서 웨딩 플래너처럼 여행을 꼼꼼하게 한번 플래닝을 해주자. 그 사람에 맞는 여행이 또 다 따로 있으니까요. 여행지도 골라드리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유도 골라드리고 동선도 짜드리고 그렇죠. 꼭 가야 되는 곳 이런 데도 이제 콕 찍어가지고. 그치. 백일섭 선생님한테 막 만리장성 가보시라 이럴 순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아닌 거지. 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의 컨셉은 플래닝을 해드릴 테니까 저희가 게시판하고 인스타하고 뭐 이렇게 URL 근데 인스타에서는 URL을 바로 누를 수 없으니까 여러 루트로 저희가 올려놨거든요. 네. 거기 들어오시면 설문지가 쭉 있어요. 네. 좀 깁니다. 왜냐하면 최적의 여행 상담을 해드리려면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객관식으로 할 수 있는 문항이 굉장히 많이 있고 네. 그거를 쭉 보내주시면 하여튼 맞는 여행지로 골라가지고 쭉 짜드리는 걸로 아마 할 건데 네.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고 접수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욕망도 투영된 거예요. 나랑 비슷한 사연 들어오면 나는 대리 여행 가는 겁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내가 사연까지는 안 보냈는데 듣다 보니까 이 사람 나하고 조금 비슷한데 네. 나도 이렇게 여행 한번 해보고 싶은데 싶으시면 맞아요. 네. 참고하실 수 있게. 그렇죠. 다시 찾아보기도 하고 뭐 그러면 되지 않을까. 무턱대고 그냥 세계 일주를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연만 보내주시면 그렇죠. 제가 네. 3박 4일 고민해서 그럼요. 네. 전문가분 오셨습니다. 일단 열심히 짜드리겠습니다. 도시를 108군데를 다녀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 바운더리 내에서는 하여튼 내실 있는 그리고 지갑 사정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기 위한 질문이 많다. 그렇죠. 네. 맞아요. 가성비와 그럼요. 가심비 두 가지를 아. 고려하겠습니다. 쓸 때는 또 한 번 써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야, 역시 헛 멤버가 말을 적게 할수록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지는 느낌이 드는군요. 자, 개편 저희가 이번 주에 이제 해서 새로운 멤버들도 막 소개해드리고 네.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실험을 나름대로 저희가 머리를 짜내가지고 한 게 나가고 있는데 네. 요 김프로쇼 개편을 축하하는 이벤트를 또 저희 애청자시기도 하고 광고 주시기도 하고 아이스크림 크림 인스타그램에다가 해시태그 샵하고 김프로쇼 샵 아이스크림 크림 요 두 개와 더불어서 뭐 개편 축하 메시지나 뭐 응원 메시지나 후기나 네. 뭐 이런 것들을 막 올려주시면 백화점 상품권이든지 문화상품권이든지 네. 20만 원어치를 드립니다.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사연을 받았는데 이건 첫 사연이라 사실 네. 공지를 저희가 막 미리 하진 않았기 때문에 네. 뭐 여름 작가 건너 막 이제 네. 지인 카드를 총동원해가지고 그렇죠. 지인분 중에 여행 가고 싶으네 어때?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저희가 사연을 하나 받았는데 요거를 보시고 네. 다음번에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그러면 사연을 접수해 주신 분이 30대 남성분인데 네. 요 분의 사연을 배 감독께서 먼저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3살 연하 여친과 사귄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결혼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친과 이번 휴가는 해외여행을 가볼까 하는데 얼마 전 TV 프로그램 비긴 어게인을 보니 유럽이 너무 매력적이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제가 유럽에 가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중국과 동남아에 한두 번 다녀온 적이 있을 뿐이고요. 여자친구는 런던, 파리 같은 유럽 여행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둘 다 휴가 일정은 어렵지 않게 조정할 수 있어 9월 초쯤 일주일 휴가를 내볼까 합니다. 유럽 관련 여행책을 찾아봐도 막막하고 어디를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 좀 도와주세요. 네. 네. 30대 중반 직장인 설문지를 받았거든요. 네, 객관식 네. 문항들. 그걸 보면 비용은 한 3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신다는 거 보니까 네. 두 분 다 이제 그냥 직장인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 여행은 조금 뭐 제대로 가자. 돈 네. 좀 쓰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이제 전형적인 직장인이신 것 그리고 같아요. 여자친구랑 첫 유럽 여행이죠. 아, 그렇지. 그 100만 원 들고 갈 순 없잖아요. 아, 그렇지. 괜히 그러다가 싸움 나고 이러면 이상하니까. 네. 직장인 분이신데, 네. 요 분의 이제 사연을 바로 저희가 이렇게 뭐 막 추천해드리면 재미없으니까, 요 분의 심리 상태와, 그럼요. 요 분의 성격과, 요런 걸 좀 분석해드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그렇지. 우리가 추천을 해야 되니까. 가성비가 좋아야 되니까요. 무조건 어떤 사연을 오든 내가 좋아하는 도시 말하면 뭐 할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작가님이 보시기에 네. 이분의 뭐 성격 취향 내지는 이런 게 조금 특징적으로 보자 그러면 어떤 게 좀 읽히시던가요? 일단 이분은 거주지도 그렇고 음악적인 취향도 그렇고 좀 이렇게 남들과 다른 걸 좋아하시고 트렌드를 아시지만 비긴 어게인도 언급도 하셨잖아요. 요즘 네. 핫한 예능 프로그램. 네네. 연남동에 사시고 인디 밴드를 좋아한다고. 네. 그렇게 좀. 음악 장르는 인디 음악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고 네. 연남동에 사신대요. 서울 연남동에 사시고 네. 숙소 형태를 저희가 물어봤더니 자기 무조건 호텔이래. 유럽 안 가본 거지. 무슨 호텔이야? 왜냐면 저희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유럽이 나에게는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알아? 그냥 호텔이면 좋은 거 아니야? 여자친구랑 그렇죠. 가는데. 안전한 곳은 호텔이죠. 네. 무조건 호텔을 찍어주셨고. 근데 호텔이 그리 크지 않은데 유럽이라 해도. 그래요? 오히려 아, 유럽의 편하기라서. 호텔들이 옛 건물에 있다 보니까 좀 뭐 호텔인데도 불구하고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거나 엘리베이터 굉장히 작다거나 이렇게 방이 작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또 호스텔이 괜찮은 나라들도 있어요. 다인실이 아니라 뭐 2인실 이런 호스텔이 있다거나 나라에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 물었더니 해리포터를 써주셨는데 특이한 게 본인이 좋아하는 영화는 아니고 여자친구가 해리포터를 좋아한대. 그러니까 약간 로맨틱한 거야 지금. 그치. 여자친구를 배려하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기 지금 동남아 가도 남친이네요. 되는데. 나한테 중요한 여행지가 아니야 지금 그치. 이거는. 아, 여자친구가 런던 뭐 갔다 와봤다고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리드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싶은 거지. 약간 리드 형이기는 한 것 같아요. 여자친구 아는데 말고. 아예 물어보고 나는 여행 모르니까 네가 가고 싶은 데를 고르자 하면 또 약간 가오가 빠지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또 그러면 여자친구가 해리포터 성지로 또 가자고 할 수도 있겠다. 이미 여자친구는 다 갔다 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네. 거기 가서 역도 또 가고. 여자친구가 뭐 여기가 뭐 한대고 이렇게 설명을 듣고 따라다니는 거는 약간 또 그거 조금 용납이 싫은 안 거고. 되는. 네. 본인이 준비하고 싶은 거지. 네. 약간 서프라이즈네.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같이 어디를 가고 싶은지 의논을 해봤다가 또 아니고. 그쵸. 뭔가, 오빠가 여행 계획 짜봤어. 이런 거죠. 어차피 휴가를 맞춰놨고. 아, 그렇지. 뭐 그냥 남해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여자친구는. 어. 근데 갑자기 툭 가자고. 이런 그래, 느낌이네. 오빠가 여행 계획 짰으니까 여권 사진 보내. 이러면 되겠네. 그렇지. 근데 그렇구나. 갔는데 괜찮아. 이러면 또 점수가 인생 여행지가 되는 거죠. 확 올라갈 수 있거든요. 결혼도 고민하신다고 하니까 여행지를 추천받는 사연에 굳이 이걸 쓴 이유는 뭐지? 되게 지금 혼자 결혼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우리한테 표현한 것 같은데. 좀 있죠. 30대 중반이라 그러니까 네. 본인은 조금 이제 그리고 저는 결혼 전에 여행을 한번 가보는 게 굉장히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왜 신혼여행 가서 싸우는 그치, 분들도 그치. 많잖아요. 그래, 따로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 네. 네. 갈등 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여행은 정말 자기가 평소에 못했던 거를
작정하고 하려고 가는 게 여행이다 보니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쇼핑을 작정한 여자와 누워서 술만 먹겠다는 남자가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걸 보는 거는 좀 중요하니까. 네, 서로 맞아요. 맞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약간 모험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조금 안정지향 하시는 게 조금 보이거든요. 네. 왜냐면 저희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게 있거든요. 수박 먹을 때 어떻게 먹냐. 네. 그랬더니 이제 흰 부분을 최대한 피해가지고 빨간 것만 먹는 사람이 있고, 네. 뭐 흰 부분을 최대한 알뜰하게 먹는 사람이 있고, 근데 네. 이분은 그런 게 아니야. 어. 수저로 퍼먹거나 잘라가지고 씨를 최대한 제거하고 난 다음에 먹는 거라서 뭔가 이렇게 부딪히고 막 이런 거 싫은 거야. 딱 계획한 대로. 평범하진 않다. 네. 그리고 약속 시간에는 딱 맞게 도착을 하신다는 거 보니까 자유로운 영혼과는 그치. 걔가 아주 맞는 건 아닌 거 아닌가. 그리고 싫어하는 날씨 했더니 습하거나 추운 거. 근데 싫어하는 날씨가 주룩주룩 내리는 비가 싫다. 뭔가 닿는 게 싫어, 지금. 약간 느낌이. 씨도 내 입에 닿는 게 싫고, 약간 그런 걸 보면 조금 내향적이실 수 있겠다. 근데 그러면서 또 동시에 반골기질 내지는 특이한 점도 있는 것 같은데 편의점. 저희가 편의점을 보러 왔어요. 좋아하는 편의점을 어. 쭉 지금 골라놓고 뭐 GS, CU, 뭐 미니스톱, 뭐 세븐일레븐 쭉 이렇게 저희가 해놨는데 콕 집어서 CU를 찍어주셨거든요. CU가 무슨 느낌이냐면 편의점계에서는 약간 LG 느낌이에요. 2위 느낌이라는 휴대폰을 말씀이시죠? 치자면 네. 그치. 삼성이 만약 1위라 그러면 약간 LG 느낌이거든요. GS가 제일 대표 편의점이니까. 제일 크고 이제 뭐도 많고 이제 막 하니까 그치. 근데 또 GS는 별로야. 네. 나는 그렇게 또 다 좋아하는 거는 좀 별로야. 그렇다고 아예 특이하려면 위드미 이런 거 좋아한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야. 그치. 약간 CU 느낌이구나. 네. 응. 근데 또 분위기 있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색깔이 파란색이고 일어나자마자 밥을 안 드시고 커피를 먼저 드세요. 그렇지. 맞아. 네,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을 저희가 물어봤는데, 뭐 물 마시거나 씻거나, 뭐 멍 때리거나, 근데 커피를 마신다는 거 보니까 약간 또 이 그치. 중요하게 생각하는 로맨스, 로맨틱한 분위기 이런 것도 조금. 이런 분들 바다가 보이는 데서 모닝커피 드시면 좋겠죠. 그렇지. 근데 또 낯을 가린다고도 적어주신 게 있어서, 약간 내성적인데 로맨틱한 거는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네. 약간 비주류 성향이 있지만, 음. 그래도 좀 리드는 하고 싶고. 이번 여행만은 네. 내가 리드하고 싶다. 근데 야. 완전히 막 모험적인 거 말고 되게 조금 그래도 계획 이렇게 내 수중 안에 좀 있고 안정적이고 네. 예측 가능하고 그렇지. 뭐 이런 거를 조금 원하시는 것 그래서 같거든요. 여자친구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여행이라는 또 그렇지. 전제를 깔고. 네. 네. 좀 로맨틱한 네. 곳도 가고 싶고. 네. 야, 이번 방송은 개편을 맞이해서 저에게 대리만족을 시켜주는 그런 본인이 방송인가. 아주 아침에 일어나면 저 커피 먹거든요. 진짜. 좋아하는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편의점은요? 우리 집 앞에 CU가 있어. 이거 뭐야? 잘 거 아니야? 대강정리 사람 아니에요? 본인 거 아니에요? 저 연남동 되게 살고 싶어요. 진짜 그렇지. 많이 일산 겹치네. 사니까. 네. 그리고 지금 옷도 파란색 입고 왔잖아, 나. 그러네. 잘 부탁드립니다. 본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네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이 약간 내성적이면서 로맨틱하고 비주류지만 리드하고 싶고 조금 모험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이런 성격의 여행자 일주일 기간을 9월 초쯤에 한 300만 원 예산 내에서 하고 싶다. 그랬더니 분석에 들어가셨어요. 네. 그래서 우 작가님이 개편 기념으로 첫 여행지로 가져오신 곳은 어디입니까? 이분에게는 네. 서유럽 중에 웬만해서는 그 나라만 일주일로 아직은 잘 가지 않는 숨은 보석 같은 오. 포르투갈을 추천드립니다. 포르투갈. 네. 뭐 이거는 사실 제목에 있으니까. 네, 요건지는 다 알고 이제 들어오셨을 텐데. 그렇죠. 네. 포르투갈을 그러면 왜 선택을 하셨는지는 광고 듣고 광고 듣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개편을 맞아서 저희가 광고를 뭐 도와주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낭독하고 뭐 하는 거를 말고 네. 중간중간 그냥 넣어드리는 걸로 최대한 들으시기 덜 불편하게 네. 저희가 한번 편성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네. 보험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좀 아픈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보험을 하나 해지했는데 한 800만 원쯤 손해봤어요. 내가 넣은 돈보다 800만 원 손해보고 그냥 찾았어. 아, 진짜? 왜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기자할 때 바쁘니까 네. 제가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챙겨가지고 이런 거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 네. 잘 아는 분이
보험을 막 추천해 준 거야. 아는 분, 잘 아는 분. 보장성 보험이라고 그러지. 항상 아는 분 추천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잘 알기도 하고 설마 뭐 나한테 그렇게 뭐 하겠어 하고는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한 800만 원 원금 보장은 안 되는 보장성 보험이라 뭐 큰일이 생기면 돈을 받을 수 있겠지. 근데 이거를 계속 있어야 되나? 근데 심지어 만기 60세까지야. 근데 이거를 좀 그렇긴 한데 그냥 해지를 해야 되겠다. 아주 그냥 손해 보고 해지했는데 네. 뭐 선택을 한 거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요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리모델링이 조금 필요한 시점이면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모르니까 건너온 아는 사람, 친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을 들잖아요. 네. 그리고 또 계약서도 제대로 안 보잖아요. 봐도 잘 몰라. 뭐 나도 그때 잘 몰랐어. 그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해지할 때도 되게 참 마음이 안 좋고,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항상 손해보겠지.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네. 근데 올본에 저희가 찾아가 보니까 네. 무료로 이렇게 상담하실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 보니까 올본에서 알게 되신 경로 해가지고 불금쇼, 맘마이스, 행쇼,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김프로쇼 이렇게 4개가 있어요. 막 광고를. 근데 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안 나오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 그 행쇼가 라디오 프로그램. 그 이제 하시는 정선희 네네네. 문천식 그 두 분이 하시는 팟캐스트인데 야, 정말, 그러네. 듣고 잡으면 우리밖에 없어.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좀 많이 가져가지고 네네. 상담도 해주시고 네.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돈 안 드니까. 그냥 와이파이만 좀 우리가 좀 씁시다. 와이파이를 써서 네. 가서 김프로쇼 듣고 왔다. 무료로 상담해달라. 상담받고. 개편을 맞아가지고 음. 사실 또 광고주분들이 없으면 네. 저희가 프로그램 못 만드니까 네. 여행지 한두 군데 소개해드리고 프로그램 닫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 세상을 위한 일인데. 네. 여행자 보험도 필요해요, 꼭. 그렇지. 여행자 보험 꼭 드셔야 돼요. 그죠. 네. 오, 상담. 겸사겸사해서 네. 네, 올본에 가셔가지고 이번 주에는 좀 상담 한번 무료로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네. 자, 그래서 포르투갈을 가져오신 이유가 뭔지 조금 궁금한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 사연 주신 분이 연인과 함께 가는 여행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여자친구는 유럽을 일단 한번 다녀오셨고, 그러니까 기존에 갔던 서유럽과는 다르되 완전 다르지는 않으면서 왜냐면 서유럽이거든요. 포르투갈도. 근데 되게 로맨틱한 여행지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예산을 정해 놓으셨지만 다른 서유럽보다 훨씬 가성비 있는 여행지예요. 저렴하죠, 물가가. 300만 원은 인당 300만 원이니까. 근데 이게 사실 제일 큰 비용은 비행기거든요. 제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어느 정도 됩니까? 정말 잘 구하면 130만 원에서 160만 원대인데 9월도 성수기라 그래요. 추석으로 넘어가면 뭐 어마어마하고요. 9월 초까지는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반절 정도는 비행기 값이니까. 그렇죠. 요. 그리고 포르투갈이 호스텔이 정말 고퀄리티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정의 반 이상을 호스텔로 잡는다. 그러면 훨씬 또 절약하실 수 있어요. 호텔 가지 마시고 이분은 네. 몰라서 지금 적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호스텔에 호스텔로. 그냥 개인실을 잡으시면 돼요. 다른 유럽보다도 그러면 더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호스텔이 5만 원 이하에도 잡으실 수 있거든요. 물론 진짜요? 이제 그런 방들은 빨리 예약이 차니까 좀 네.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하긴 해요. 저도 이 프로그램을 봤는데, 비긴 어게인. 저도 가보고 싶더라고요. 되게, 맞아. 없던 비긴 그것도- 어게인을 언급하셨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뭐 예능에 나오는 데 보면 나랑은 다른 얘기야. 저 먼 데를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멀긴 하지만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알려드리고 그럼 싶었어요. 비긴 어게인에 나왔던 곳. 네, 비긴 또 어게인에 나왔던 곳을 많이 소개해드릴 거예요. 진짜요? 오. 근데 우리도 갈 수 있다 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들만 가는 데가 아니라는 네. 거죠. 그 이분은 사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요인은 네. 연애 같아. 그렇잖아. 결혼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해외여행 처음 가지. 요 여행이 굉장히 중요한 여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가서 약간 뭔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빡 탄력 받으면 확 급물살을 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자 그러면 괜찮습니까? 저는 여자친구가 감동받을 수 있는 여행지가 될 것 진짜요? 같아요. 우리 남자친구가 이런 데를 가자고 하는구나. 부터 감동이죠, 일단. 그렇지. 근데 이 런던, 프랑스, 파리 뭐 이런 데는 갔다 왔으니까 네. 또 그런 데 가면 너무 뻔한 그러니까 보통 유럽을 서유럽에서 시작해가지고요.
동유럽으로 가요. 네. 아마 여자친구 다음 여행지를 뭐 체코, 프라하 이런 데 생각했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런 다음에 이베리아 반도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페인을 먼저 생각하세요. 네. 포르투갈은 거의 약간 스페인 가는 김에 가는 나라 정도로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 않고 훨씬 여유롭고 좀 풍요롭게 더 잘 다니실 수 있으세요. 야. 자, 그래서 포르투갈을 찍어와가지고, 사실 저 같은 이제 유알못들도 많이 계실 거거든요. 야, 유알못. 유럽 안 가봤잖아. 네, 난 네. 유럽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어. 여할못 아니세요? 여행. 아, 근데 여행, 그쵸, 뭐, 근데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네. 간데 또 가고, 친구들 있는데 가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래도 뭐, 대륙별로 미국, 남미, 뭐 일 때문이긴 하지만, 많이 브라질, 가셨네요. 중국, 뭐, 동남아, 일본, 유럽만 안 가봤어. 중국은 또 오래 있기도 하지 않았었어요? 거기 뭐 올림픽 때문에 갔으니까. 일 때문에 예, 그 베이징에서 한 달 체류를 있고 한 뭐 거잖아. 이렇게 했으니까. 그쵸. 적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막 여행을 좋아해서 막 이렇게 다닌 거는 아니라서 그렇게 보자 그러면 유럽은 사실 전혀 남의 얘기 같거든요. 오늘 우리 둘을 위한 방송이 돼버렸네. 그럴 수 있지. 예. 그래서 포르투갈에 대한 아주 간략한 정보를 제가 먼저 한번 조금 찾아와 봤는데 네. 포르투갈의 정식 명칭은 포르투갈 공화국, 포르투갈이라고. 포르투갈 발음. 공화국, 네. 헤푸블리카 포르투게자. 네, 라고 그게 써있더라고요. 헤퍼블리카가 리퍼블릭이에요. 네, 리퍼블릭. 뭐, 알 발음을 뭐 저걸 읽으니까. 네. 국토 면적이 우리로 치면 1,000만 명이래요. 인구가 1,000만 명이고, 네. 9만 2천 제곱미터 정도 되고, 인구를 작아요. 치면 세계에서 85위 정도 되고, 네. 북쪽은 스페인, 네. 서쪽하고 남쪽은 이제 대서양. 근데 거의 스페인에 둘러싸여 있다 보시면 돼요. 대서양 빼고는. 그렇죠. 네. 건국이 868년에 돼가지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1차 독립이 1140년, 2차 독립이 스페인에게 1640년에 돼가지고, 네. 군주제로 포르투갈 왕국으로 있다가 이제 공화정이 된 건 1910년이고, 네. 완전 민주화가 된 건 1974년이라고 하니까, 독재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예, 우리나라하고 약간 엇비슷한 면이 맞아요. 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슬람의 침략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끊임없이 스페인의 침략을 받다가 독립을 했는데 독재 기간이 길었어요. 그렇죠. 예. 비슷한 괴가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아주 비슷하다 보긴 조금 그럴 수도 있는 게 얘네는 이제 포르투갈 제국이 사상 첫 세계 제국이었으니까 15세기, 17세기 대항해 시대 때 이제 아주 그때도 대항해 난리던. 시대를 이끈 게 포르투갈이죠. 네. 그러니까 뭐 브라질이 사실 독립한 19세기부터 이제 조금 재미가 없어졌는데 그 전에는 굉장히 난리던 맞아. 남아메리카, 뭐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를 아우르는 제국을 이제 건설했던 곳이니까 어마어마했죠 그때는. 그때 유적 뭐 이런 것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대항해 시대 전성기 유적이 정말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네, 리스본도 그렇고 리스본에 가장 많이 남아 있고요. 포르투에도 남아 있고요. 네. 포르투갈을 제가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입니다. 남자분들 그거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리스본이라는 단어가 너무 친숙해요. 거기 항구 도시 나오거든. 게임이 대항해 시대니까. 그럼 거기에 캐릭터가 뭐 이렇게 네. 포르투갈 사람들이 나와요? 포르투갈 사람도 있고 뭐 영국 사람도 있고 스페인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탐험가들이 나오나요? 네. 그래서 걔네를 데리고 이제 자기가 지도를 점점 내가 가보지 못한 넓혀가는 지도를 거죠. 가보는 거죠. 그럼 보이게 되거든요. 정말 지도나 항해술이 일찍 발달해가지고 가시면 그런 걸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네. 리스본이 제일 큰 도시이고요. 수도죠. 네. 인구 50만에 광역 인구가 300만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뭔지 모르겠어. 뭐 어쨌든 12세기 이후에 포르투갈 수도이자 최대 도시라고 하고 네. 그 다음으로 큰 도시가 포르투. 인구가 24만. 부산 같은 제2의 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항구 도시. 포르투는 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FC 포르투. FC 포르투 팀이 너무 유명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요런 게 포르투갈의 대체적인 이제 정보인데 네. 1인당 GDP는 조금 낮은 편인데 선진국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뭐 OECD 회원국이고 삶의 진로는 세계 19위래요. 의료 시스템이 세계 최상 수준이고 뭐 가장 세계화되고 평화로운 나라 중에 하나로 이제 꼽히는 곳이라고 하니까 네. 이분 성향상 모험보다는 약간 깔끔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조금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 포르투갈이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날씨. 주룩주룩 비 오는 날씨 싫어하셨잖아요. 정말 햇살이 좋기로 일조량이 많고 햇살이 비치고 이런 날씨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아 그리고 이분 특이사항 중에
적어주신 게 비염이 있으시대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맞아. 딱히 뭐 가릴 건 없는데 비염이 조금 있다 하시는데 그러면 날씨가 좋아가지고 날씨도 좋은데다가 공기도 너무 좋고 정말 청정해요. 요즘은 우리 특히 공기의 질이 삶의 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맑기도 하거니와 굉장히 숲이 많아요. 도시에도 숲이 많아서 비염 있으시면은 뭐 숨쉬기 편하실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 내가. 비염 있는데 막 영국 가고 런던 막 이러면 별론 거 아니에요? 이제 아무래도 사람 많고 좀 복잡한 도시보다는 베이징. 너무 힘들지. 네. 자, 그러면 이분한테 이제 조금 도움이 되려면 네. 저희가 동선을 좀 짜드려야 될 텐데 네네. 리스본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서울로 들어가서 부산으로 나오는 네. 네, 그런 코스인데 리스본으로 들어가서 포르투로 나오는 일주일 주셨으니까 금요일 밤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요. 일주일 쭉 보내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이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 토요일 날 서울 떨어지는 그렇죠. 네. 네. 그 코스로 저희가 한번 네. 짜드릴 그 거거든요. 코스를 고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어, 일단 우리가 떠나기 전에는 에너지가 가득 차 있어요. 네. 오늘 떠난다 생각만 해도 막 일도 잘 되고 눈도 그치, 번쩍번쩍 떠지고 그래서 금요일 밤 비행기가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으시거든요. 괜찮죠. 네. 그럼. 좋아. 하루 종일 웃다가 떠나실 수도 그렇지. 있어요. 금요일이 그냥 뭐 좋은 일 있어? 좋은 일 있지. 그렇지. 그렇게. 3주 전부터 막. 네. 금요일에 야근 많이 안 하시고 요즘은 이제 야근하는 추세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요일 밤 비행기를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 어. 대신 30대시잖아요. 30대 돌아와서 시차 적응하는데 분명 일주일 이상 걸리실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동에 최대한 무리를 두지 않기 위해서 나오는 거를 그쪽에서 금요일에 나와서 토요일에 한국에 돌아오시고 일요일 하루 정도는 네, 하루 좀 쉬어야 돼. 아침에 다시 모닝 커피를 드시면서 다시 회상을 하는 거 정말 좋았구나. 내가 어딜 갔다 왔던가. 이런 생각하면서. 아니 근데 그 여행의 효과가 최대 3주까지 간다 그래요. 갔다 와서. 네. 좋은 여행을 하면요. 그렇지. 안전여행을 하면 빨리 있고 싶지만, 네. 근데 이분 벌써 갔다 와서 혼자 그 연남동 집에서 토요일 오후에 모닝커피를 마시는 걸 상상하니까. 오후에 모닝 커피를요? 오후에 모닝커피. 아침에? 벌써 내가 지금 막 말이 흥분하셨어요. 내가 그러고 싶다, 내가. 근데, 네. 그러니까 뭐, 같이 갔다 와서 진짜 좋아가지고, 이제 일요일 날 만나가지고, 뭐, 저녁 한번 먹고 이러면, 가기 전 데이트할 때와, 일요일 날 저녁 데이트. 일요일 날 만약에 저녁을 드신다 그러면 포르투갈 와인을 파는 또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이태원에 남산 와이너리라고 거기서 다시 여행을 되새김질해도 좋겠네요. 정말. 또 어디 갈까? 이러면서 이제 또. 그렇죠. 그러시겠네. 다음은 그렇지. 신혼여행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아니야, 만나게 해드려야지. 네네네. 신경 써주세요. 하나만 하고 고정해서 떨어지는 수가 있어. 요런 분들 같으면 이제 갔다 와가지고 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여행 둘만 개? 갔다 왔는데 다음번에는 커플로 해가지고 아예 돈을 떼자. 이번 여행이 그것도 너무 괜찮네요. 좋았으니까 돈을 좀 모아가지고 다음번에는 우리 한 번 더 맞아요. 이렇게 가게 한 달에 얼마씩 모으자.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커플 통장 만들어도 되잖아요. 네, 여행 그렇지. 통장. 그치. 그러니까 여행을 좋게 짜주세요. 그래서 비행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포르투갈은 직항이 없어요. 아직. 그래요? 네, 그래서 보통은 루프트한자 타고 독일을 경유하시거나 에어프랑스나 KLM 타고 파리나 암스테르담 경유하시는데 그렇게 가는 경우에는 거의 밤 늦게 도착해요. 저도 두 번째 포르투갈 갔을 때 KLM을 타고 연착이 돼서 새벽 2시에 떨어졌었거든요. 그 시간에 택시 타고 도심으로 들어가는 게 쉽진 않았어요. 무섭겠네. 네, 막 무서운 건 아닌데 그래도 그게 되게 그치. 첫인상이 분위기가 어둡잖아요. 별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밤 비행기를 추천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아침에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햇살 좋은 아침에 도착해서 숙소에 들어갈 수 있게 터키 항공을 추천드려요. 터키 항공. 가격은 대략 터키 항공이 지금 잘 구하면 역시나 뭐 130만 원대도 있는데 130에서 160만 원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평균으로 그럼 한 150 정도 잡고 150 정도는 지금 잡으셔야 예약하시면 한 150 이쪽 저쪽으로 네. 터키 항공. 매일매일 검색하실 때마다 다르니까 한 이틀 빨리 보시고 딱 네. 가격 좋을 때 잡으시는 게 좋을 그냥.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50 정도, 160 정도까지는 그거를 넘어가지 않으면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그냥 하셔도
한 몇 달 전에만 신청했어도 120만 원대도 구할 수 그래요? 있었을 텐데 어. 이제 약간 늦은 감이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150 정도 언더로 나오면 네. 그렇게 바가지는 아니다 생각하시고. 그렇죠. 대기 시간도 한번 체크하시고요. 네. 내려서 바로 하루가 시작되는 게 되게 좋네. 그렇죠. 그리고 야간 비행을 했을 때 눈만 좋으면 푹 자고 내리면 정말 최고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있어요. 네, 잘 주무시는 분이면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추천드리는데 항공사마다 다르거든요. 뭐 에어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코노미도 샴페인 나오잖아요. 근데 터키 항공은 위스키 라인이 좀 좋아요. 그래서 술을 좀 드신다 그러면 위스키를 몇 잔 드시고 푹 주무시도록 하는 것도 좋고 나는 오히려 숙취 안 좋다 그러면 물약 감기약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 식사하고 딱 드시면은 잘 주무실 수 졸려요? 있으세요. 잘 자시죠. 아, 저는 진짜? 그 수법을 잘 씁니다. 감기약. 사실 이것도 좀 나눠지죠.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뽁짝뽁짝 뭘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영화 보고, 뭐 이렇게, 그걸 또 알차게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나는 죽었다가 깨나고 싶다. 맞아. 부활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사실 술이 약하니까, 맥주를 하나 시켜가지고 먹으면, 좋아. 직방이야. 뭐 와인, 위스키 필요 없어. 그래요. 맥주 하나 먹으면, 바로 자. 바로 그냥 뭐, 정신 못 차리고. 저 사실 비행기에서 그냥 자거든요. 코를 좀 골아서 제가 오히려 괜찮아. 옆에 헤드폰 그치. 쓰시니까 마음껏 오히려 보세요. 그걸 걱정할 정도로. 와서 깨워주겠지, 심하면. 근데 그걸 전 아니, 옆에서 옆에 뭐-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무슨 걱정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러면 자고 좀 별로다. 있으면 그렇지. 쌈 나겠다, 가다가.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래. 창피하다고. 내가 너무 자는 거야. 자기 뭐 이렇게 미리 책도 보면서 가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고 하는데 너무 푹 자고 있으면 그러면 커피를 계속 드세요. 그래야지. 커피를. 근데 마치 오늘 사연이 나인 것처럼 왜 자꾸 쓰냐. 네. 이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배감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네, 실제로 들어온 거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하루씩 설명을 드릴 텐데, 네. 또 전혀 상관없이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루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무튼 금요일 밤 비행기를 타고 토요일 낮, 뭐, 오전에 오전 도착해요. 도착을 10시 하는 반 거죠. 정도? 네. 네. 리스본 공항에 도착합니다. 야, 연남동에서는 그럼 공항철도 바로 타고 가면 되잖아. 근데 이제 출근을 하시니까. 그렇죠. 네. 바로 가기가 힘들겠네요. 야, 근데 전 사실 이런 적은 없어서, 그냥 만약에 출근을 해서 바로 가야 되면, 짐 어떻게 해요? 갖고 출근하시면 되죠. 저는 회사로? 그렇게도 캐리어. 많이 했어요. 네. 회사로. 오, 야, 좋은 회사다. 어. 뭐라고 안 해? 야, 세상 편하다. 그래서 이제. 너 가냐? 야.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요? 김프로님. 뉴스를 보시잖아요. 그치. 네. 그치. 다 그냥 부러워하겠지. 그렇게 그럼 하면 트렁크를, 꼰대. 트렁크를 가지고 출근해가지고. 네. 네. 정말 뭐 어디다 맡길 데 없나? 그런 거 좀 맡아주는 데 있으면 좋겠더라. 뭐 건물 경비 아저씨랑 친하면 또 그치. 조금 편법이 있을 수도 있고 탕비실 같은데 잘 잘 구겨 넣어놓을 수도 그럴 있고요. 뭐 아니면 차에다가 넣어놓고 뭐 어떻게. 그래도 되고. 근데 그러면서 주차비를 일주일 내야 되잖아. 그치. 모르겠어.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네, 네. 집에서 가시면은 공항철도 타시면 되는데, 어. 근데 뭐 회사가 서울역이랑 가까우시면 공항철 타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강남 쪽이시면은 차라리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코엑스에서 공항버스 타시는 게 제일 좀 좌석은 편하세요. 일반 버스 코엑스에서 바로 되나요? 안 되더라고요. 터키항공은 안 터키항공은 돼요. 바로는 안 되고. 네. 그게 조금 체크인이 아쉽네. 안 되는 거. 네. 어쨌든 터키항공을 타고 토요일 날 낮에 이제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네. 내가 설렌다. 그러니까. 도착했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일단 리스본 공항이 정말 도심이랑 가깝거든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편하게 택시를 타셔도 20유로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런 도시가 드물어요. 파리에서 뭐 5분만 타도 30유로씩 막 그래요? 나오는데 오. 편하게 택시를 타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 숙소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공항 버스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거를 하나 타셔가지고 숙소로 이동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한 300돈 그냥 쓸 생각하시고 가서 지금 중요해. 버스보다 그냥 택시 타세요. 그럼. 그러니까 도착해서 택시를 태워주면 플러스 10점. 그렇지. 거기서 뭐 그치. 버스 뭐 이러고. 에이. 그냥 택시 타시고 안 비싸니까. 그렇지. 둘 다 20대면 뭐. 왜냐면 모르겠는데. 버스 아마 둘이 합치면 한 7유로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어. 이제 택시가 17유로면 괜찮잖아요. 비슷하네. 그럼. 택시 탑시다. 그럼. 네. 택시를 타고 저희가 이번 편은 뭐 숙소까지 이렇게 코치라 해드리지는 않을 텐데 네. 어쨌든 숙소를 지역만 좀 추천해 드릴게요. 네네네. 호시우라는 곳이 호시우. 기차역이 있고 되게 중심가거든요. 또 호시우랑 바로 옆에
바이로알투 뭐 요 정도 지역에 잡으시면은 호시우랑 바로알투. 예. 그 근처에 잡으시면 좀 이동하기가 좋으시고 괜찮아요. 밤에 뭐 나가면 바도 많고 괜찮네. 괜찮습니다. 네. 그럼 리스본에서 그 두 지역 지역 한번 검색해 보세요. 검색하셔가지고 호시우. 호스텔. 네. 호텔 말고 네. 호스텔. 아니 깔끔한 호텔도 잘 찾으시면 10만 원대 괜찮은 호텔 잡으실 수도 있어요. 그건 재정 근데 상황에 가성비로 하면 호스텔 추천드려요. 호스텔이 낫고. 네. 아, 그래요. 이건 또 호텔 하는 것보다 호스텔이 또 준비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 네. 호스텔을 가셔서 체크인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두 시간 또 피곤하니까 느그적거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바로 체크인이 안 되고 집만 맡겨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시부터 체크인이에요? 보통은 2시 이후에 체크인이 많이 되니까. 몇 시간이 조금 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점심을 드시러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도 맡겨놓고. 네. 그럼 그 주변에는 지금 말씀하신 두 지역은 주변에서 그냥 네, 먹을 점심- 곳이 많은데 이제 호시우라고 가정하고 호시우? 네, 네. 리스본은 7개 언덕으로 이루어진 도시예요. 정말 언덕이 많은데 호시우는 거의 평지거든요. 아, 그래서 호시우에서 8월의 거리라는 대로를 따라 쭉 내려오면 8월의 거리. 네, 코메르시오 광장이라는 곳에 닿게 돼요. 아, 거기서부터 강이 흐르는데 바다 같은 태주강이 쫙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이제 잠깐 쉬었으니까 택시도 탔고 슬렁슬렁 이렇게 한번 걸어서 내려오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걷다가 트램을 타고 여행지를 추천할 건데 가기 전에 트램을 2개만 기억하세요. 리스본은 15번 트램과 28번 트램만 기억하시면 웬만한 볼거리는 다 섭렵하실 수 있으세요. 15번, 28번. 네. 아, 이거 중요하네. 첫날은 15번을 탈 거예요. 호시우 근처에 또 관광 안내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셔가지고 아예 리스보아 카드. 리스본이 포르투갈어 리스보아거든요. 네. 뭐 카드 사시면은 교통도 다 이용하시고 관광지도 뭐 거의 무료니까 리스보아 그걸, 카드? 네, 2장 사시고. 아, 리스본 카드 2장 사가지고 네. 이제 여친한테 얘기하는 거야. 어. 15번하고 28번만 타면 이렇게 다 될 수 있어. 대충 더수 있거든. 그래서 요거 카드 사면 돼. 그렇죠. 그래서 15번 타는 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돼요. 코메르시오 광장 쪽에서 15번을 타면 벨랭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벨랭 가기 전에 중간에 내려서 타임아웃 리스보아라는 곳에서 좀 점심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타임 아웃 리스보아. 네. 이거는 저 식당 이름입니까? 네, 여기가 어떤 데냐면 옛 재래시장을 모던한 푸드코트로 바꿔놓은 곳이에요. 푸드코트예요. 그래서, 네, 아까 사연에 보니까 여자친구가 비린 걸 싫어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리스본에서 잘 나가는 레스토랑들이 다 입점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원하는 데서 각자 음식을 사와서 사가지고 먹으면 와서. 돼요. 예, 첫 끼니까 너무 모험은 하지 마시고. 식당이 아니고 이게 푸드코트 이름군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사나운 푸드코트는 아니고 분위기 있는 푸드코트예요. 중간에는 뭐 맥주나 와인 파는 바도 따로 있고요. 타임 아웃 리스보아. 타임아웃 리스보아에서 조금 릴렉스 하시는 거죠. 식사를 하면서 이제 우리 오늘 어디 갈 갈까? 거다. 진짜 그려진다 정말. 와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리스보아 카드 2장 사가지고 그렇지. 타임 아웃 리스보아 네. 가가지고 이제 식사 좀 하시면서 뭐 할까? 뭐 이렇게 좀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트램 타러 가는 거 아니야? 네. 그죠? 네. 아까 이제 배 감독님처럼 여기가 대항해 시대 이러면서 이제 밥 먹으면서 오늘 좋죠, 우리는 좋죠. 대항해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날 거야. 뭐 이런 좀 멘트도. 오글거리나요? 아니 전혀 거기 가면 그런 말 해야죠. 네, 해야죠. 아니 근데 여자분이 해리포터를 좋아하신다니까 먹힐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자분이 시카리오 좋아하고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요거는 양해 될 것 같아요. 맞아. 거기서 점심을 먹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트램을 다시 타고 15번 트램을 타고 네. 벨랭이라는 곳으로 갈 벨랭. 거예요. 벨랭. 네. 벨랭이 이제 가장 리스본에서 대항해 시대 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에요. 제일 유명한 게 제로니무스 수도원이랑 벨랭 탑. 그리고 수도원하고 탑. 네, 실제로 거기서 범선이 출항했던 장소가 남아 있거든요. 네, 거기엔 또 기념비 타워도 세워져 있고 네. 거기로 가는 거죠. 대항해 시대 얘기를 조금 하시면서 그러면 벨랭으로 가셔서 뭐 탑하고 수도원하고 그렇죠. 이런 거를 조금 보시고 네. 그러면 이제 뉘엿뉘엿해지거나 뭐 저녁 이제 저녁 어디서 먹어요?
먹어야 돼? 아, 벌써 저녁으로 넘어가나요? 요것만 해도 대충, 이게 너무 내 스타일에 맞추나? 이렇게 막 빡빡하게 돌아다니면 싫어해가지고. 자, 일단 벨랭에 가시면은 네. 또 먹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요? 간식 드셔야죠. 아, 저녁, 여자들은 점심 먹고 그렇지. 저녁 먹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유럽을 안 가봐서 그래. 거기 가서 먹을 게 있겠지 또. 그치. 벨랭에서 간식 먹읍시다. 네. 네. 일단 먼저 수도원을 보세요. 거기가 굉장히 동화적이거든요. 벨랭 그리고 수도원. 우리가 보통 양식, 건축 양식을 얘기하면은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이런 고딕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고딕 다음이 네오고딕이에요. 네오고딕. 그러니까 나라별로 고딕에 좀 변주가 들어간 거죠. 그 네오고딕의 한 양식인데 마뉴엘 양식의 정말 걸작이라는 수도원이에요. 이것도 왜 마뉴엘 양식이 생겨났냐면 마뉴엘은 왕 이름이에요. 네. 네. 한창 전성기일 때 마누엘 왕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 수도원을 100년 동안 짓게 했거든요. 탐험가들이 돌아오는 걸 환영하고 네. 그들의 그 무사하기를 기원하고 뭐 이런 수도원인데 여기가 유명한 게 너무 아름답기로도 유명하고 예전에 여기 수녀원 분들이 사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계란으로 옷을 다렸대요. 계란으로? 계란 흰자로. 진짜? 빳빳하게 다려야 되니까 노른자가 남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 뭐 어떡하나. 네. 너무 아까우니까. 노른자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만든 게 에그타르트. 그래. 에그타르트, 에그타르트. 에그타르트. 포르투갈 에그타르트. 네. 여기구나, 세계 여기. 최초의 에그타르트가 탄생한 곳이 바로 이 그래요? 수도원 옆 야. 수도원이 아니고 수도원 옆. 수녀들의 레시피를 전수받은 파스테이스 드 벨랭이라는 곳이거든요. 뭐라고? 다시 한번. 벨랭의 빵집이란 뜻이에요. 그냥 가면 다 벨랭의 빵집. 네. 줄 서 있겠지. 바로 거기에. 줄 서 있다고 긴장하시면 안 돼요. 줄 서 있는 그 줄은 테이크아웃 줄이니까 그냥 당당하게 들어가세요. 야, 이거 자리를 꿀팁이네. 잡으세요. 벨랭의 빵집. 네, 왜냐면 유럽 분들은 가깝기 때문에 많이 테이크아웃해서 집에 가져가시거든요. 우리는 집에 가져올 건 아니니까.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구나. 그렇죠. 이거 좋은 팁이네. 네. 그 줄 무시하고. 네, 네. 테이크아웃이야? 괜찮아. 그래서 들어가면 되잖아. 허래 들어가면 돼. 들어와 그냥 앉아가지고 주문을 유럽에서 주문 항상 시선을 마주치시고 네. 여기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이 컨택 하신 다음에 네. 미소를 띠고 이렇게 하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주문하시는데 이런데 또 막 여자친구가 뭐 이거 살찌면 어떡하세요? 2개 먹고 있으면 3개 시켜주세요. 하나 남으면 어떻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먹는다는 걸 좀 알려주세요. 보통 에스프레소랑 같이 드시고요. 아니면 뭐 그냥 아메리카노 시켜도 되지만 에스프레소랑 먹고 시나몬 가루를 약간 뿌려 먹어요. 에그타르트에다가. 네.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리고 포르투갈어로는 나따예요. 나따. 낫다. 네. 타르트가 아니고 낫다라고 하는 낫다 세 개. 타르트를 낫다라 그래. 네, 나따 3개 먹을래? 낫다 세 개. 여기 시나몬 가루 뿌려줄까? 이런 거 하셔야죠. 야. 수도원 이름이 뭐라고요? 제로니무스 수도원. 제로니무스. 제로니무스. 제로니무스 수도원. 그 옆에 있는 벨랭의 빵집. 가셔가지고. 파스테이스 벨랭. 네. 거기서 이제 시키시고. 네. 에그타르트를 그렇게 드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볼거리들을 보시면 되세요. 건너가면 발견 기념비가 있고 벨랭 탑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체력에 따라서 다 보셔도 되고 아니면 또 벨랭 탑 정도는 볼만 하세요. 벨랭 탑.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점심도 드시고 수도원도 보고 간식도 먹었으니까 약간 산책 겸 걸어가시면은 쭉 한번 돌고 다시 시내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트램 타고. 네. 트램 타고. 그러면 이제 체크인을 하면 되겠군요. 아니에요? 체크인 나중에 합니까? 체크인 하셔야죠. 하셔야죠. 나 왜 이렇게 급해? 자꾸 집으로 들어가고 싶니? 방에 빨리 가셔야죠. 벌써 필요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걸 수도 있지. 네, 좀 쉬어. 다른 걸 수도 있죠. 그럼. 그럼요. 네, 오래 방에서 왔는데. 둘만의 시간을 좀 보내시고 그렇지. 그리고 네. 포르투갈 분들은 저녁 식사를 늦게까지 하세요. 그래서 이제 좀 샤워도 하고 느즈마키 주변에 호스텔 주인한테 추천해달라 그러면 또 갈만한 데 추천해 주실 거예요. 그런 데서 좀 느긋하게 맥주 한잔 하면서 저녁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날 너무 불사르면 안 돼. 그럼. 왜냐면 이제 한참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차 때문에 좀 노곤노곤 하실 네,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무리했다가 그 다음날 컨디션 꽝이면 이거 피곤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하시고 맥주 한잔 딱 먹고. 돌아와서 그 근처에서 뭐 이렇게 저녁 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그치. 휴식을 취하시는. 그리고 포르투갈이 맥주가 정말 싸요. 물론 뭐 300ml 이 정도긴 한데 뭐 1유로대예요. 맥주 한 잔이. 야, 진짜 싸구나. 정말 아니 근데 그 저렴하죠. 아까 제로니무스 수도원에서는 맥주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수도원에서 맥주 만드는 곳들이 그러게요. 가끔 있잖아요. 네, 왜냐면 와인이 더 발달해서 그러네. 와인. 그치.
그럼 뭐 맥주는 기대하지 마시고. 네. 근데 맥주도 괜찮아요. 우리나라 맥주보다 맛있어요. 그렇겠지. 게다가 싸대. 네. 그러면 첫날은 그렇게 도착하셔가지고 짐 맡기고 중간에 점심 드신 다음에 벨랭을 보고 네. 오시는 거죠. 벨랭을 가셔서 수도원 들러서 에그타르트 먹고 네. 벨랭 탑 정도 돌아보고 체력이 되면 네. 그 주변에 조금 네. 돌다가 들어와서 이제 주무시는 걸로 네. 체크인하고. 다들 평가는 하세요.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면 누구나 먹기 때문에. 그런데 나서서 의견을 내는 거는 또 굉장히 주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약간 섣불지고 불에 뛰어드는 마음으로 이런 책을 내면 몰려드는 집중 포화. 힘들지만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올여름 가장 핫하고 논쟁적인 음식 평양냉면. 평양냉면을 향한 완벽한 가이드북 냉면의 품격. 온라인과 전국 서점에서 만나세요. 도서출판 반비.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그렇죠. 일요일이 되는데 네. 어디 가야 되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리스본 시내를 돌아보는 날이 될 텐데요. 이날은 28번 트램을 기억해 주세요. 28번. 트램. 첫날은 15번이에요, 그러면? 네, 벨랭은 15번. 벨랭은 15번. 네. 28번 트램이 노란색 빈티지 트램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트램인데 리스본이 왜 트램이 발달했냐면 언덕이 굉장히 많거든요. 7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진 도시예요. 네. 그래서 트램도 많고 푸니쿨라도 많아요. 푸니쿨라. 네, 그래서 이날은 걷다가 트램 타다가 걷다가 푸니쿨라 타다가 이렇게 하면서 전망과 여자친구의 밝은 표정을 즐기는 하루로 멋있다. 네. 네. 햇살보다 환한 표정을 짓게끔 해줘야죠. 근데 햇살보다 더 환하다고 한마디 해줘야겠네. 조금 위험하다.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28번 트램을 타고 그러면 네. 알파마? 알파마가 우리나라로 보면은 약간 부산 가시면 감천 문화마을 이런 데 가시잖아요. 뭐 부산의 산토리니 이러는데 그런 언덕배기 동네예요. 근데 그 꼭대기에는 또 쌍조르지 성도 있고 되게 골목골목 아기자기한 가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천천히 느긋하게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하시기로 리스본이 7개의 언덕으로 되어 네. 있다고 하니까 7개 어떻게 또 다 찍어야 됩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네. 일단 알파마 시작은 리스본 대성당에서 시작해요. 리스본 대성당. 네. 그래서 뭐 조식을 이제 좀 드시고 나오셨겠죠. 리스본 대성당은 또 어떤 곳이냐면 리스본의 커플들이 가장 결혼식을 올리고 싶어 하는 곳이래요. 예전에는 왕실만 결혼식을 올렸던 거. 그런데도 한번 쓱 보시고 쓱. 예, 이런데 그런 데다. 그런 데야. 그런 그런 데. 옛날에 데다. 왕실만 결혼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가장 핫하게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곳이다. 그런데 보시고 또 이렇게 옆길로 세면 지금은 이제 꽃이 피진 않았을 텐데 오렌지 나무가 쫙 길에 있어요. 이게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특징인데 옛날 이슬람 시대 때 심어놓은 나무들이거든요. 근데 정말 오렌지가 막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그게 굉장히 이국적이에요. 그래서 둘이 손잡고 오렌지 나무 아래도 좀 걸으시고. 따먹으면 안 돼요? 오렌지. 맛이 오렌지가 없을까? 없대요. 맛이 없어. 맛이 없다. 그렇지. 보기에만 좋은 거구나. 네. 네. 그렇게 하시면서 쉬엄쉬엄 이제 돌아다니시는데 알파마 같은 경우는 요 사인만 기억하시면 멋진 장소를 가실 수 있어요. 미라도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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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도우루? 네. 이건 뭡니까? 이게 전망대라는 뜻이에요. 전망대. 근데 뭐 전망대가 우리처럼 티켓을 사고 돈을 내고 이런 데가 아니라 비긴 어게인에 보면 항상 전망 좋은 어디선가 공연을 하잖아요. 버스킹 공연할 네. 때. 그런 전망대들이 있거든요. 가장 가기 쉬운 데가 포르타스 투솔 전망대. 여기가 아마 비긴 어게인 자우림이 나온 포스터에 나왔던 곳이에요. 저희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그런데 찾아보시면 되죠. 김프로쇼 인스타그램 통해 가지고 네. 사진을 받아서 요런 저희 소개해드린 데는 올려드릴 테니까 네, 네. 그걸로 그러겠네요.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 막 바람이랑 막 햇빛 이런 게 막 느껴지는 것 같다. 맞아요. 거기 가서 서 있기만 해도 다 힐링 될 것 같아요. 네. 그날 하루는 그렇게 이렇게 산책하다. 네, 그 전망대도 트램 타다가, 있고 또 좀 더 올라가면은 그라사 전망대가 있어요. 그라사 전망대. 네, 그라사가 영광 이런 뜻이거든요. 바로 성당 앞에 있는 전망대인데 여기서는 또 비긴 어게인에서 박정현 팀이 공연했었어요. 야, 이거는 그러면 비긴 어게인을 한번 찾아보면서
네, 네, 보고 그러니까. 가시면 네, 보고 가셔도 괜찮겠네. 좋으실 것 같아요. 이분은 그거 보고 가고 싶어졌다고 유럽을 그랬는데. 네, 그게 완전-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유럽이 괜찮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전망대에 서면은 바다랑 그 언덕으로 삐쭉삐쭉 나온 집들이 보이기 때문에 좀 두 분이 인생샷을 남기기도 좋은 곳들이에요. 야, 야. 여기서 자기가 갑자기 기타 할 거 이러면 안 되겠지? 아니 근데 공연하는 분들 있으세요. 아, 와서, 여행 와서? 기타를 가지고 가실까요? 안 되겠, 안 네. 되지 하지 마. 맙시다. 하지 마. 네. 여자친구가 하지 마, 있잖아. 하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렇지. 혼자 갔을 때 해야지. 그거. 그렇지.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자그맣게 괜찮은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좀 특이한 데를 한 군데 소개해 드릴게요. 서커스 공연도 하고, 서커스 공연이요? 네, 오. 서커스 학교가 있는 식당이에요. 오. 샤피토라는 식당인데, 샤피토. 네, 네. 거기도 굉장히 전망이 좋거든요. 여기서 뭐 먹어야 돼요? 뭐가 근데 맛있어요? 사실 비슷비슷해요. 메뉴는 어딜 가시나. 저 포르투갈에 있는 메뉴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요. 정어리 구이를 되게 많이 드세요. 정어리 구이. 사르디나. 어. 1인분에 한 5마리 나옵니다. 오. 양이 굉장히 많고요. 비린 거 싫어한다 그러는데. 아, 그럼 안 여자친구가? 되겠네요. 네, 이런 게 있다는 말 알아주시고. 아, 요건 피해야 되겠네. 네. 여친이. 사르디나는 먹으면 안 돼요. 네. 그래도 이제 아셔야 될 게 바깔리아우라고 바깔리아우. 염장 대구를 활용한 여러 가지 요리가 있어요. 근데 바깔리아우 아브라스, 바깔리아우랑 감자를 같이 하면 조금 덜 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깔리아우가 들어간 메뉴는 레스토랑마다 다른데 3-4개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가장 조금 편하게 드시는 거는 그 감바스 같은 요리인데 새우나 모시조개 볶음 이런 것들은 또 어딜 가도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랑 뭐 샐러드랑 예. 그리고 문어 요리가 맛있어요. 문어 볼보. 볼보. 네. 굉장히 큰 문어를 정말 야들야들하게 삶아서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하니까 메뉴판 웬만하면 영어 메뉴가 다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여자친구가 비린 거를 조금 못 드신다고 하니까 감바스나 볼보 같은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샤파토, 샤피토. 샤피토. 저는 그 서커스 학교가 되게 궁금하네요. 그거 한번 직접 가서 보고 네. 싶다. 저도 여기를 현지인한테 추천받았거든요. 물론 알려진 집이긴 한데 너무 관광객용인가 했는데 현지인 여기 꼭 한번 가보라고 하는데 음식도 맛있고 근데 저는 조금 모험 정신이 뛰어나서 막 고등어 샐러드 이런 걸 먹었어요. 근데 비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비주얼에서 오는 또 네. 이런 것도 있으니까. 호불호 갈릴 수 있으니 네, 좀 네. 무난한 메뉴로 시켜서 전망과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요일 날은 샤피토를 기억해 두셨다가 네. 여기를 한번 식사를 하러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망대도 쫙 도셨잖아요. 네. 그 꼭대기에 쌍조리 성에 가셔야죠. 성에. 네. 그 성도 이제 계속 비기더게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 자유 시간에 박정현이랑 하림 네, 네, 맞아. 네. 두 분이 갔었어요. 성물 앞에서 노래 네. 부르겠다는 네, 그런가? 성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리스본만 그런 게 아니라 포르투갈 건축 양식이 특이한 게 이렇게 성벽에 의자가 되게 빌트인처럼 붙어 있거든요. 둘이 마주보게. 왜 그래요? 그게 뭐 그들의 양식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로맨틱해요. 아. 저는 이 성을 혼자 갔었는데 아. 한번 이제 혼자 막 이렇게 너무 좋아서 보다가 어떤 여자분이 혼자 거기 딱 이렇게 와인을 들고 앉아길래 분위기 있다. 그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앞에 이따 잠깐 사진 찍어주러 혼자 있던 게 아니었어. 혼자 있던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음료수 사가셔가지고 거기 앉아서 도란도란 성에서. 네. 야. 뉘엿뉘엿치는 노을을 보면서 야. 뭐 오늘 어땠어? 뭐 내일은 뭐 할까? 이런 얘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좋다. 좋다. 그럼 어떻게 여기서도 28번 타고 집에 옵니까, 다시? 네, 28번 타셔도 되고 성 앞에서는 버스 타셔도 돼요. 버스도 있고. 야, 요거는 그러면 석양이 질 때를 타겟으로 해놓고 가야 되겠네요. 네. 그렇지. 성 앞에서. 그 전에 뭐 다른 거 먹고 놀고 하다가 네, 네. 석양 지는 타이밍 기억해 두셨다가 네. 네. 요때 맞춰가지고 네. 그 성 앞에서 그리고 이제 박물관 같은 거 좋아하시면은 파두 박물관이나 아줄레주 박물관 이런 것도 알파마 쪽에 있거든요. 파두는 한 번은 즐겨야 할 거리인데 파두가 그냥 포르투갈 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리스본 서민들 사이에서 시작된 음악이에요.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왔고 네. 아말리아 로드리게스라는 여자 가수가 뭐 프랑스 영화에 막 이렇게 파두를 부르면서 좀 유명해졌대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쭉 훑어볼 수 있는 파두 박물관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좀 음악을 하시고 음악으로 만났다고 하니까 네, 네. 관심이 있으시면 거길 가보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성에 갔다가 마지막 밤에 오늘은 밤에 파두 하우스에 가서 음악을 들으시는 거죠. 가드하우스 가서. 네. 파두 하우스도 알파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많으니까 항상 현지인한테 한 번씩 물어보면 좋아요. 자기가 묵는 호텔이나 호스텔 주인한테 요즘 어디가 좋아? 이런 거 물어보면 굉장히 꿀팁이네.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거예요. 예약해 주실 수도 있고요. 아, 그래요. 그럼 저녁 공연을 네, 또 네. 보면서. 네.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이틀이 이제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네. 그러면 석양까지 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네. 휴식을 하시고 네. 사실 그 다음이 하루 더 있는데 저희가 리스본에서 3일 토일 월 리스본에서 있고 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이제 포르투까지 이동을 해야 되니까 네. 네. 이동해서 다시 체크인하고 하는 걸로 하루를 빼고 네. 그러면 이제 수목 포르투에서 있다가 금요일에 돌아오시는 네. 거니까 네. 월요일 정도 되면 제가 약간 걱정되는 게 여기서부터 약간 싸움이 날 수 있는 아. 소지가 좀 갈릴 것 같거든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봐야 되냐. 이틀을 이제 열심히 다녔는데 약간 네. 그래도 한 템포 천천히 네. 그냥 좀 느그적거리기도 하고 요게 용인이 돼야 되냐. 이걸 가지고 보통은 이제 싸우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어떤 스타일이세요? 만약 여행 가시면 다 바리바리 이렇게 돌아다니는 스타일이세요? 저는 여행 작가가 되기 전에는 굉장히 느긋했는데, 이제는 많이 가야 가야 되니까, 되니까. 뽕을 뽑아야 되는구나.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돌아다니는데, 남편이 따라다니는 걸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렇겠지요. 그렇지. 배 감독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느그적대요. 어, 뭐 예를 들면 여러 군데를 돌아야 되는데 여기가 좋다 그러면 좀 계속 거기 있다 와버려요. 가야 되는 데는 안 가고 뭐 약간 이래서 같이 가는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두 분이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치, 그거를 그치. 잘 맞춰서 네. 맞아. 이건 사실 이제 여자친구분한테 조금 맞춰주시는 분 같으니까 그렇긴 해도 사이좋게 다니려면 하루 정도는 네. 또 남자친구가 원하는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여행 계획을 짤 때부터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날은 사실 신트라를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두 가지 케이스로 알려드릴게요. 옵션을 그냥- 주고. 네, 네. 그냥 우리는 오늘 하루 좀 늘어지고 싶다라고 하면 아까 타임아웃 리스보아에서 식사하셨잖아요. 네네. 거기가 카이스트 소두레란 역이 있어요. 그 역에서 기차를 타면 카스카이스라는 해변에 가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비긴 어게인 나왔어요. 아 정말요. 네, 근데 밤이 위주로 나오긴 했는데 여기가 예전 이제 왕들의 별장이 있던 곳이고 그냥 되게 해변이 아담한 해변이 여러 개가 이어져요. 카스카이스. 네, 카스카이스. 어. 이름 왠지 시원하지 않나요? 네, 카스카이스. 정말. 네, 거기에 그냥 가셔가지고 해변에 또 누워 있고 뭐 바에서 있고 아이스크림 먹고 이렇게 그냥 정말 느긋한 하루를 보내셔도 되고. 그게 옵션 하나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 그냥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네, 해변 가서 조금 느그적거리자 네, 네. 싶으면 카스카이스. 네, 그리고 조금 일찍 리스본 돌아오셔가지고 또 레스토랑이랑 뭐 다른 거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그냥 여유를 즐기시려면 카스카이스를 갔다 오시는 걸로 하루를 네. 쓰시거나 네. 네. 아니 그거보다는 그래도 좀 돌아다녀야지 네. 여행지인데 요런 맞아. 스타일이면 또 막 돌아다니는 사람은 카스카이스만 있으라고? 이럴 수도 있어. 그렇지. 그렇지. 네. 오빠. 카스카이스만 있으라고? 이럴 수도 있어요. 아,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게 다야? 막 이럴 수 있지. 네. 해변이 너무 작아. 이럴 수도 있기 아, 때문에 그렇지. 굉장히 아담하고 예쁜 해변이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사실 좀 로맨틱한 여행을 꿈꾼다면은 신트라를 추천드립니다. 센트라. 신트라는 아까 그 호시우 쪽에 호시우 역이 있어요. 네. 네. 그 역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가시는데요. 여기도 뭐 한 40분이면 가세요. 신트라. 신트라. 근데 신트라는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 여기가 에덴 동산이다라고 애찬을 했었고 야. 왕의 별장과 왕궁과 귀족의 별장이 남아 있어요. 아, 그러네. 헤갈레이아 별장. 네. 페나 국립왕궁. 뭐 이런 페냐 게 왕궁이 제일 유명하죠. 페냐. 페냐. 네. 그래서 보통은 페냐만 보시는데 여기를 또 여유롭게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신트라를. 네, 신트라를 가셔가지고 페냐와 무어인의 성이 있거든요. 그쪽을 이제 묶어서 쓱 보시고요. 내려와서 또 맛있는 걸 드시고요. 그런 다음에 헤갈레이라 별장을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후를 거기서 피크닉 온 느낌으로 굉장히 정원이 산책하기가 좋거든요. 좋다. 왕궁하고 성하고 요런 거를 조금 좋아하시는 분이면 네. 신트라에 가서. 신트라에 가서 그렇게 한번 쑥 돌려보시.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성 이렇게 막 돌고 이런 거. 음. 아, 이게 좀 그냥, 좀 그냥 그래. 봤으니까 내려가자. 이럴 수도 있고. 빨리 딴 데 가면 안 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쪽이 지루하지가 않은 게 페냐성 같은 경우는 정말 동화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그 양식도 혼합돼 있어요. 뭐 독일 양식과 이슬람 양식과 포르투갈 양식이 혼합돼 있고 색깔도 막 노란색, 빨간색, 뭐 파란색 타일. 그래서 되게 놀이공원에 온 것처럼 신나요. 그리고 여왕의 테라스에서 본 뷰가 또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이런 데서 두 분의 또 사진을 좀 남기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어인의 성은 그냥 성벽만 남아 있는데 거기서 올려다 보면 페냐성이 보이고 내려다 보면 신트라 왕궁이 보여요. 그 뷰도 굉장히 끝내줘요. 그런 다음에 다시 마을로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아까 그 헤갈레이라의 별장은 그 시절의 뇌생남인 것 같아요. 무역을 해서 돈을 번 사람이 막 이탈리아에서 사람들을 초빙하고 막 뭐라 약간 공모전처럼 나만의 별장을 짓고 싶다 해서 지은 곳인데 약간 어떻게 보면 괴기스러운 조각품도 있는데 정말 판타지 영화가 여기서 막 촬영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거기도 둘만의 산책하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간다면 카스카이스가 아니라 여기서 혼자 하루 종일 빨빨 돌아다닐 것 같은데. 아, 진짜? 맞아요. 저는 맞아요. 카스카이스 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나는 그냥 느그적거리는 게 좋아. 저는 근데 이런데 구석구석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니 그리고 비염이 있으시잖아요. 여기가 정말 숲이 많고 피톤치드가 팍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상쾌하실 거예요. 그치? 여기서 느리게 걸으면 되지. 근데, 그럼요. 근데 그게 있네. 어떤. 카스카이스는 별로 추천을 안 하고 싶은 게 여자친구 영화를 해리포터를 찍었단 말이에요.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영화. 그러니까 여자친구분이 해변에 느그적거리는 것보다는 여기 돌아다니시는 걸 훨씬 좋아할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엄청 사진 찍고 좋아하실 것 같다. 근데 실제로 그 해리포터 작가가 포르투갈에 좀 있지 않았어요? 포르투에 있었어요. 포르투에. 네. 여긴 다음에 얘기 아니군요. 드릴게요. 네. 그렇군요. 야, 어쨌든 연관이 되네. 주소 들어가지고 거기까지 못 미쳤네. 신트라에 갔다가 보니까 호카곳? 아, 네. 신트라에 갔다가 보통은 페냐성만 보고 호카곳으로 넘어가세요. 일반 뭐 패키지나 이런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네. 의미가 있는 것이 여기가 서유럽의 끝이잖아요. 네. 이베리아 반도에서 서쪽 끝이 끝이죠. 호카고지예요. 근데 거기 가시면은 정말 명원 같은 카피가 한 줄 있거든요. 여기 육지가 끝나고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이게 루이스 카몽이스라는 대항해 시대의 시인이 쓴 글귀인데 우리는 서쪽 끝에 있는 나라이니 바다를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좀 동기부여를 한 식구예요. 그래서 내가 유럽 반도 서쪽 끝에 왔다라는 거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많이들 가세요. 그 시대에 뽐뿌를 주는 네. 명문장이었구나. 그래서 좀 타이틀로 하면 에덴 동산에 있다가 페냐성에 있다가 버스 타고 30분 만에 땅 끝으로 가시는 거죠. 서유럽의 끝. 근데 이거는 관광객들이 많아가지고 버스 타면 서서 가시나요? 네, 앉아서 편하게 가고 이런 거 무단지 아니라던데?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그래서 식사를 좀 든든하게 하고 가세요. 가신다 하면 헤갈레이라 별장을 안 가고 호카곳을 가신다 그러면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신트라에서 하루 종일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호카곳을 가서 그걸 보고 올 것이냐, 네. 또 관리겠구나. 그러니까 마지막 날은 근교 여행인데 조금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제가 보기에 본인만 아시고 왜냐면 이 옵션을 여자친구한테 다 주고 뭐 할래 그러면 괴로울 것 같아. 힘들지. 다 하고 싶거나 알았는데 안 이상 안 가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렇지. 근데 저라면은 신트라가 로맨틱하니까 그 신트라에만? 페냐성 다 갈 것 같아요. 이왕 하루 여자친구를 간다 그러면 다음 날 좀 쉬면 되니까 신트라에 갔다가 호카곳 페냐성 보고 네. 호카고 갔다가 네. 돌아오는. 근데 빡빡할 수 있다. 빡빡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건 좀 아셔야 돼요. 싸움 날 수 있습니다. 네, 좀 힘들으니까. 비타민 챙겨 드시고요. 네. 만약 힘든 게 조금 부담스럽거나 컨디션이 별로다. 네. 그날 아침 보시고 안 될 것 같으면 근데 신트라만. 너무 장소 자체가 로맨틱하기 때문에 상관없나요? 만약에 내가 여자친구한테 뭔가 서프라이즈로 여행 중에 뭐 선물을 준다거나 만약 프로포즈 하면 어떻게 돼요? 프로포즈를 한다거나 어디서 해야 그러려면 돼요? 페냐성 아니면 호카곳이죠. 아,
그렇군요. 근데 관광객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많지만 다 이렇게 바다를 향해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스팟이 중요한 거지.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자친구가 친구한테 "헉, 내가 포르투갈 무슨 왕궁 테라스에서 프로포즈를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게 할 거냐. 내가 이베리아 반도 서쪽 끝. 거기서 이제 연애 끝 결혼하자라고 프로포즈를 받았어. 그렇지. 우리로 치면 이제 포항 호미곶에서 받았다 뭐 이런 느낌이야. 똑같은 거 아니야? 아, 그래요. 네. 어떤 구전 효과가 좋을지 한번. 네. 아, 이거는 그렇지. 여자친구 성향에 따라 바다를 좋아하거나 네. 아니 내가 보기에는 계속 해리포터가 걸려가지고 왕궁 테라스가 조금 땡기긴 하는 것 같아. 네. 그럼 페냐성이나 아니면 더 좀 신비로운 해갈레이라 별장 네. 둘 중에 한 곳으로 하시죠. 그거는 여자친구 성향 따라서 네.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팁 드릴게요. 신트라 가시면 식당은 로마리아 드 바코라는 곳이 좀 괜찮아요. 로마리아 드 바코. 드바코. 네. 여기 여기서 뭐 팝니까? 비슷해요, 메뉴는. 여기서 먹고. 제가 바칼리아 정말 몇 년째 대구를 먹고 왔는데, 여기서 먹은 바칼리아 아브라스가 제일 맛있었어요. 바칼리아는 여기서 듭시다, 그러면. 네. 그리고, 아까는 나따가 있었잖아요. 네. 여기는 트라베세이루라고, 트라베스. 네, 베개 모양 과자예요. 어. 그게 신트라의 명물이거든요. 그거는 피리케타라는 빵집 겸 카페. 피리케타. 네, 가서 드시면 되세요. 피리케타. 네. 라는 빵집에 가서 트라베세이유. 세이루. 세이루. 네. 어렵다. 자, 어렵죠. 그리고 식당을 조금 여유 있게 시간을 잡으셔야 돼요. 굉장히 느린 나라예요. 슬로우 서비스. 시키고 빨리빨리 안 나오는 빨리 안 나옵니다. 가면은 식탁 위에 쿠베르트라는 게 놓여 있거든요. 쿠베르트는 올리브는 항상 있고 치즈나 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은 얘기 안 나는데 돈을 받는 거예요. 무료는 아니에요. 그냥 먹으면 계산하는구나.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중에 뭐 치즈 막 엄청 큰 것도 나와 있고 그러거든요. 제 생각에는 올리브 정도는 드시는 게, 왜냐면 식사가 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올리브랑 포르투갈에서 많이 마시는 와인이 그린 와인이라고 있어요. 그린 와인. 네. 비뉴 베르드라고 하는데 그게 조금 탄산기가 들어간 게 많아가지고 식전주로 좋거든요. 그래서 비뉴베르도 한 잔씩 시키고 올리브 드시면서 식사를 기다리면은 좀 여유 있으실 거예요. 그건 괜찮은 팁이네요. 네. 네. 내가 모르고 괜히 공짜인가? 빵 막 집어먹고 나중에 왜 계산됐어요? 뭐 싸우고. 네. 그리고 와인도 굉장히 저렴해요. 우리는 레스토랑에서 글라스 와인도 거의 10,000원 가까이 하지 않아요? 네. 근데 뭐 병으로도 10유로 대면은 그래요? 괜찮은 와인 드시니까요. 10유로 13,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물가가 안 비싸군요. 네. 유럽인데. 물가가 유럽의 동남아예요. 와, 진짜. 유럽의 동남아. 네. 정말 대단하다. 네. 야, 괜찮다. 이건 친절하고. 엄청난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자, 그러면 3일까지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토요일 날 도착하셔가지고 그 다음날 일요일 날은 알파마 가시고 월요일 날 신트라 그리고 또 옵션 여러 개 드렸으니까 거기를 갔다 오시고 화요일 날은 이동을 해야 되죠. 네. 이제 많이 다니셨으니까 좀 조식도 천천히 드시고. 그렇지, 좀 느긋하게. 네, 호텔에서 뭐 좀 쉬시고요. 그 다음에 버스를 타고 포르투로 이동하길 추천드리는데요. 얼마나 걸려요? 3시간 반 정도 걸려요. 꽤 걸리네. 왜냐하면 포르투는 북쪽 도시거든요. 근데 요거를 뭐 굳이 가가지고 티켓을 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레데 버스밖에 없어요. 레데. 예, REDE. 뭐 레데라고도 발음하고 헤데라고도 발음하는데 해야 되겠네, 해야 돼. 그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앱을 다운받으셔가지고 미리 티켓팅 해놓으시면은 그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가시면 되죠. 진짜 꿀팁이다, 꿀팁. 그러네. 그리고 와이파이가 돼요. 네, 버스 안에서 와이파이. 버스 안에서? 네, 쓰실 수 있으세요. 좋네. 괜찮네. 하대 앱을 깔은 다음에 레데, 거기서 레데. 예약을 하시라. 버스에서 와이파이 하시면서 뭐 인스타 이런 데다가 그렇지. 올리고 한번 남겨주세요. 김프로쇼 그럼, 덕분에 그렇지. 뭐 저희는 잘 가고 있어요. 3일째입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제가 궁금한 건 2개밖에 없어요. 땅끝이었냐 아니면 왕의 테라스였냐 밖에 난 궁금하지 않아. 그러네. 거기서 뭔가 일어났는가. 네. 그래서 화요일 날은 포르투로 이동하는데 조금 느긋하게 네. 느긋하게 일어나셔서 조식하시고 좀 챙겨가지고 네. 3시간 반이면 뭐 도착해가지고 저녁 먹어야 될 테니까. 그렇죠. 네. 본격적으로 이제 포르투에 도착해가지고 일정한 걸 소개해드릴 텐데 잠깐 쉬었다 갑시다. 소화도 시키고.
여러분은 지금 소소하게 개편된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천재 이승국입니다. 소소한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봅시다. 저를 얼마나 많이 부를지도 지켜봅시다. 자, 포르투갈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포르투로 이제 도착을 했어요. 네. 네, 포르투에 4일째 되는 날이죠. 네.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3시간 반 버스 타고 오면 사실 쉽진 않으니까 네. 네, 좀 필요하지. 조금 완급 조절을 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딱 목적지에 도착해서 네. 짐을 숙소에 불어놓고 나가볼까? 이럴 때 있잖아요. 그치. 뭐 샤워하고 나가셔도 되고 그때 마침 좀 약간 저녁 무렵이면 저는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동하시면서 버스 타고 또 3시간 반 약하신 분들은 또 뭐 멀미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짐 풀고 조금 네. 쉬시다가 네. 이날은 이제 야경의 저녁 식사로 조금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정이 그냥 첫날 도착해서 네. 숙소 주변 슬렁슬렁 둘러보고 음. 야경 좋은 데 가서 식사하는 거죠. 그렇지. 느릿느릿. 그거지. 오늘은 좀 여유롭게. 자, 그러면 이날의 컨셉은 야경을 보면서 먹을 수 있는 괜찮은 곳을 하나 추천해 주셔야 되겠네요. 네. 네. 일단 포르투를 검색하시면 딱 참 어느 지역으로 가야 돼요? 히베이라. 히베이라. 네. 어. R로 시작하지만 발음이 히베이라. 어. 네. 그러니까 포르투 검색하면 딱 나오는 사진들이 있어요. 음. 도루강이에요, 이쪽은. 도루강, 네. 도루강을 아치형으로 탁 가로짓는 금속 다리와 네. 거기에 막 반짝반짝 빛나고 어. 양쪽에 건물들이거든요. 여기가 히베이라 지구예요. 그래서 아마 숙소로에서 좀 걸어가실 수 있는 데 잡으시면은 쫙 걸어가다가 그냥 이렇게 길이 막혀 있다가 이렇게 마법처럼 강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 밤이면 반짝반짝.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강이 흐르고 거기 돔 루이스 1세 다리가 있어요. 네. 여자친구가 파리를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또 이때 좀 설명해 주시면 돼요. 저 다리는 말이지 에펠의 제자가 지은 다리야. 그렇군요. 네, 그러네. 그래서 에펠탑 하부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루이스 브리지 해가지고. 네, 있네. 돔 루이스 브리지. 어. 그래서 그 다리가 보이는 레스토랑에 강변에 웬만하면 다 레스토랑이거든요. 네. 그 중에 제가 먹어본 곳 중에 좀 괜찮았던 곳이 피시픽스라는 곳이에요. 피시픽스. 네, 정말 다리랑 가까운 끝 쪽에 있기 때문에 좀 호젓해요. 음. 그래서 가능하면 현지에서 좀 전화로 예약해 놓으셔도 될 것 같고 어, 자리가 네.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좀 드셔보실 게 해물밥. 해물밥. 네, 포르투갈 하면 해물밥, 문어밥 이런 거 많이 찾으시거든요. 어. 포르투갈어로는 아로즈 마리스쿠. 아로즈가 쌀이고 마리스쿠가 해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각종 해산물과 싱싱한 해물과 토마토 페이스트를 쌀과 함께 넣고 바글바글 끓인 거예요. 그래서 맛있다. 우리나라 입맛 되게 잘 맞아요. 그러겠네. 그래서 이쯤 되면 밥갈려 그만 먹고 싶고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 대구 안 먹고 싶을 수 있으니까 네. 얼큰하진 않지만 그런 느낌이 나요. 토마토 페이스트가 그거 하나 드시고 밤에 이렇게 그 강가를 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강가에서도 자우림이 버스킹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우림이 아니어도 버스커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니까 음악도 운 좀 좋으면 또 보실 수도 있죠. 버스킹 하는 걸 볼 수도 있겠네요. 네. 히베이라에 가셔서 일단 피시픽스 기억을 하시고 네. 그 주변에서 야경을 조금 즐기시는 걸로 화요일 일정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본격적으로 이제 포르투 왔으니까 여기도 뭔가를 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 날 이제 수요일 날. 아침 일찍 아침 일찍 여자친구 손을 꼭 잡고 어. 렐루 서점으로 가셔야죠. 렐루 서점. 렐루 서점. 네,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여기가 J.K. 롤링한테 해리포터에 나오는 빨간 마법의 계단 영감을 준 서점이에요. 네. 네. 그 움직이는 계단, 네, 액자들 네, 네, 걸려있는 그 계단. 네. 네. 그 계단에 축소판처럼 서점 한가운데 빨간 계단이 이렇게 유선형으로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아름답고 세계 10대의 아름다운 서점 하면 꼭 그 사진 나오는 그 맞아요. 서점. 맞아요. 맞죠? 거기에요. 근데 문제는 너무 관광객이 많이 몰려가지고 입장료를 받아요. 근데 책이나 뭐 거기서 노트나 이런 거 사시면 입장료를 돌려주니까 입장료 아까워하지 마시고 네네. 네, 입장료 내고 들어가셔서 영어로 된 책을 좀 읽으신다면 한 권 사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해리포터 노트를 아마 제가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네. 그거 사주면 좋겠다. 하나씩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자친구가
해리포터를 좋아하시니까 아마 요 정도는 네. 미리 검색을 해서 네. 요 정도는 자기가 뭐 이렇게 해보고 싶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른 데는 안 찾아봐도 그렇죠. 알면 굳이 여기서 아는 척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만약에 여자친구가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어. 분위기 봤는데 모른다. 어. 그러면 요런 건 이제 좀 써먹어야지. 네. 해리포터 이렇게 노트 사가지고 주면서 여기가 거기 이렇게. 그 주변에도 갈 곳이 많은 게 클레리구스 탑이라고 해서 올라가면 물론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계단을 올라가셔야 되지만 포르투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곳도 있고요. 또 멀지 않은 곳에 마제스틱 카페라 그래가지고 여기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카페 하면 나오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카페에서도 식사하실 수 있으니까 가볍게 또 포르투에서 드시는 게 프란세자냐라는 프란세자냐? 프랑스 소녀 뭐 이런 뜻인데 포르투 음식이에요. 조금 느끼하긴 한데 막 치즈와 이런 게 듬뿍 들어간 샌드위치, 따뜻한 샌드위치거든요. 와인이랑 먹어도 맛있겠네. 아니요, 이거는 탄산이 많이 들어가 맥주랑 먹으라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벌써 입맛이 돌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넬루 서점. 넬루 서점, 클레리구스 탑. 포르투는 역사지구라고 하는데 거기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이제 골목골목 이렇게 보셔도 좋고요. 그런 다음에 어제 갔던 히베이라로 다시 가세요. 네네. 그럼 어제는 그 다리 야경만 봤잖아요. 네. 근데 그 다리가 위로는 트램이 다니고 아래로는 차가 다니고 차 옆으로는 사람이 건널 수 있어요. 강폭이 그렇게 넓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다리를 한번 걸어서 건너볼게요. 그럼 다리 하부도 보면서 이렇게 걸어갈 수 네,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야. 건너편에는 빌라노바드 가이아라는 곳이 있어요. 빌라노바드가야. 네, 기니까 이제 가이아라고 부를게요. 네. 가이아는 뭘로 유명하냐면 포트 와인. 주정 강화 와인이라고 하죠. 포르투는 몰라도 포트 와인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네네. 또 브랜드 중에 뭐 샌드맨이라고 검은 망토를 두른 조로 같은 네네. 뭐 이런 브랜드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샌드맨 굉장히 대중적인 와인이고 야, 와이너리가 많네요. 정말 다 포진해 있어요. 그러네. 샌드맨. 그라함. 그라함이 영화 남아있는 나날인가? 영국 집사 이야기. 안소니 홉킨스. 네. 거기는 거기서 항상 안소니 홉킨스가 마시고 준비하던 포트 와인이에요. 네. 네. 그라함도 있고 테일러 이런 곳이 좀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데를 저는 2군데 정도 시음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이너리 중에서. 네. 영어 투어가 다 마련돼 있어요. 지도로만 봐도 지금 얼추 나오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정도가 나오니까. 네. 그 중에 한 2개 정도 고르셔가지고. 네. 어. 술 잘 드시면 3군데 가셔도 되고요. 술을 좀 드시면 좋겠다. 그러게.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네.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제 술을 언니들하고 나가서 조금 먹고 온다. 들어왔는데 만취 상태로 들어오셨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막 술 냄새가 막 해장을 해야 되겠다고. 아침에 막 너구리를 해장하고. 너구리. 막 너구리 맥주 얼마나 마셨는지 끓여주셨어요? 제가 끓여줬죠. 해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너구리를 그러면 해장하자. 맥주 2잔 먹었더라고. 그렇군요. 2잔 술 냄새가 진동을 해. 그럴 수 있. 그러면 와이너리가 사실은 그림의 떡이지. 그렇죠. 할 수 없지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이분 술을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쉬엄쉬엄 하시면 되니까 네. 그라함이나 테일러 중에 한 곳은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람과 테일러 중에 네. 꼭 하나는 골라서. 네. 동 루이스 1세 다리를 건너서 가야로 가서. 네. 음. 테일러는 영국의 와인 비평가 마르크 브로트벤트 이 사람이 포트 와인계 샤토라투르다 뭐 이렇게 극찬을 한 근데 조금 제 느낌은 여성적이에요. 그라함이 더 좀 남성미가 있었어요. 근데 또 테일러는 안이 너무 예뻐요. 저희 아는 분은 거기 가셨다가 여기 살 수 있으면 내가 하녀가 돼도 좋겠다. 너무 진짜? 예뻐가지고. 정말로? 네, 농담이죠. 뭐 술도 드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많이 네. 근데 너무 막 천장도 서커스장처럼 막 이렇게 천을 들이워놓은 막 색색깔로 예쁘고 정원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만약에 투어 시간이 안 맞으면 그냥 술을 못 드신다 그러면 한 잔만 사도 돼요. 그거 사서 정원에 나와서 이렇게 포르투를 내려다보면서 시음하셔도 되고요. 여기는 예. 그리고 만약에 정말 제대로 투어까지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라함은 조금 걸어서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그라함 한번 보시고. 아니면 우리는 술보다 분위기다. 그러면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은 데가
되게 작고 신생인데 쿠에베드 포트 와인이라고 쿠에베드. 네, 좀 아래쪽에 있어요. 음. 여기는 편하게 와서 좀 캐주얼하게 편하게 와서 포트 와인 한 잔 하세요. 그쪽은 아니고 위쪽. 네. 그래가지고 여기가 가장 장점은 오후 4시 정도쯤이 되면 무료로 파드 공연을 해줘요. 그래서 창가 자리를 좀 잡으시고 오크통을 이렇게 테이블 삼아 와인 많이 드시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와인 한 잔씩 하시면서 공연을 듣는 거죠. 야. 일찍 나머지 두 군데 돌았다가 여기 가도 되겠네. 그쵸. 주량만 되시면은 저는 하루에 다 갔었어요. 그렇구나. 이 정도는 뭐. 네. 그래서 오전에는 렐루 서점, 오후에는 와이너리. 네. 와이너리도 이제 술 취향에 맞게 좀 찾아보셔가지고 네. 네. 괜찮은 걸 골라서 네. 이게 좀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렐루 서점 별로고 주구장창 하루 종일 술 먹자.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아니 근데 사실 포트 와인이 주정 강화 와인이고 디저트 와인이어서 하루 종일 먹기 좋은 와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입술을 적신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종류를 좀 알아두시면 좋죠. 가장 그냥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거는 루비. 루비. 네, 색깔이 루비색이랑 가까워서 그런데 좀 더 숙성될수록 깊은 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와인은 톤이에요. 그라함의 톤이. 좀 더 빈티지가 있는. 야, 이 보조를 맞춰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진짜 술이라고 소프밖에 안 먹어가지고. 토니는 이제 3년에서 한 40년 산까지 있고요. 그 이상 가면 빈티지 포트 와인이 되고 우리는 생각을 못하지만 화이트 와인도 있어요. 네, 그것도 드실 수가 있고 이게 또 역사를 알면 더 재미있잖아요. 여기에 포도밭은 없어요. 근데 왜 여기서 포도도 없는데 와인을 만드냐면 예전에 100년 전쟁이 끝나고 프랑스랑 영국이 원래 영국은 프랑스에서 와인을 다 수입했다가 뭐 세금 문제가 생기면 수입 못하게 됐어요. 술을 끊을 순 없잖아요. 갑자기 영국 사람들이 와인은 마셔야겠고 어디서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막 스페인, 포르투갈로 와서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영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와이너리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시면 강가에 배가 띄워져 있어요. 작은 범선. 네. 그 배로 와인을 실어 날았대요. 얼마나 쉽게 산패됐겠어요. 날이 덥고 이러면 냉장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와인이 상하니까 브랜디나 이런 술을 넣어본 거죠. 그래서 주정 강화에서 더 이상 상하지 않고 맛이 유지되고 달콤한 포트 와인이 탄생한 거예요. 그런 또 그걸 알고 가서 그 네, 맛을 네. 느끼면 종류도 각기 다른 맛도 느끼고 하면 네, 훨씬 투어를 재밌겠네. 들으시면 이런 네.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막 옛날에 와인 만들 때 보면 막 발로 포도 밟잖아요. 네, 그게 네. 다른 프랑스 와인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게 바로 포트 와인이에요. 두 분 다 그렇게 술을 좋아하지 않았다가 이날 여기를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나중에 술 좋아하죠. 주당이 될 수도 있지. 있는 거지. 수도 있죠. 네. 자, 그래서 오전에 렐루 서점, 오후에 빌라노바드 가이아. 빌라노바드 가이아. 빌라노바드 가이아. 네. 네. 와이너리를 좀 돌아보시고 네. 네네. 그럼 이날은 사실은 이거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유 여유 있게 있게 다니시죠. 돌아다니면서. 네. 와인 술을 좀 좋아하시면 이제 와이너리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리고 네. 빌라노바드 가이아에서 또 반대편을 바라보는 전망도 좋거든요. 어제는 히베이라에서 빌라노바드 가이아를 바라보셨잖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오늘은 반대편에서. 반대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시는 것도 그러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어차피 강변 야경은 또 다른 분위기니까. 네, 그 강변에 좀 모던한 건물이 있어요. 네. 아르드리우라고. 거기도 분위기가 좀 좋고 야외에서 드실 수도 있으니까 날씨가 좋다 그러면 여기나 아니면은 에스파스 포르트 크루즈 여기도 좀 전망이 좋거든요. 아무래도 커플이다 보니까 제가 자꾸 약간 분위기 중요하지, 있는 데를 중요하지. 추천드리는데 네. 여기가 아니고 또 숙소 근처 오면 저렴하고 맛있는 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골목골목 좀 돌아다니면서. 개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수요일이 이제 지나고 요 정도 오면 이제 돌아갈 날이 참 생각나. 그렇죠. 아직 이틀이 남았으니까 네. 목요일 날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가기 전날이야, 마지막 날이야. 그렇죠. 가는 날은 뭐 이제 체크하고 공항 가야 되니까. 해변으로 가볼게요. 해변. 네. 보통 다 리스본의 28번 노란 트램은 아시는데 포르투의 1번 카멜색 트램은 잘 모르세요. 오. 1번 트램. 네. 포르투는 강을 따라 해변에 가는 1번 트램이 있어요. 오.
전망을 즐기면서 바다로 가기 좋은 트램이거든요. 그러네요. 가는 길이 재밌네요. 네. 바다로 가는 길이. 한 30분 정도 가시는데 약간 여정도 여행이 되는 트램이죠. 아. 요걸 타고 가시면은 그 바닷가에 또 카페나 음. 비치바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영도 하시고 샤워 시설도 있고 식사도 하실 수 있고 아. 요런 곳에서 좀 한 반나절 정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로 치면 뭐 부산 같은 제2의 도시니까 그렇죠. 항구 도시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좀 해수욕을 할 수 있는 네. 비치가 있다는 얘기네요. 오시기 야. 전날쯤 이제 해변에서 조금 느그적거리면서 야, 네. 좋다.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쇼핑해야죠. 일단 비치바도 그냥 콕 찍어 추천드릴게요. 아 그래요? 어, 비치바? 정말. 네. 프라이라 다 루즈. 뭐 빛의 해변 이런 뜻인데 어. 여기 가면 이렇게 밖에 이렇게 썬베드 같은 것도 잘 돼 있고 어. 바로 앞에 해변이고 샤워 시설도 있거든요. 야.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프라이라 프라이라 다 루즈. 다루즈. 음. 프라이라가 해변이란 뜻이에요. 프라이라 다루즈. 네. 네. 여기서 이제 점심 정도 네, 해결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어요. 네. 여자친구분하고 같이 여행을 한 거니까 네. 쇼핑에서 마지막에 점수를 좀 땁시다. 그래야지. 그렇지. 그래야지. 그렇잖아. 네. 네, 비치바 가셨다가 숙소 가셔가지고 조금 리프레시 한번 하시고 이제 오후에 쇼핑과 다른 스케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포르투는 약간 수공예품 파는 액세서리 팔고 이런 가게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제 갔던 렐루 서점 근처에 많아요. 그쪽을 쫙 훑으셔도 되고 이제 스페인 브랜드들이 포르투갈 다 있거든요. 네. 뭐 여자들 좋아하는 망고 자라, 스웨덴 브랜드 코스 뭐 이런 것도 저렴한 편이니까 네. 좀 편하게 쇼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 그 브랜드, 그 스파 브랜드 훨씬 싸겠구나. 그렇죠. 아, 제가 가고 싶네요. 유럽의 뭐 동남아라고 하니까 물가로 치면 진짜 쇼핑하기 좋겠구나. 쇼핑 한번 하시고 네. 그리고 저녁에는 마지막 저녁인데 이제 마지막 저녁이니까 네. 좀 밥만 먹지 말고 이것도 좀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 어. 보아비스타라는 버스 타고 가야 되는 지역이긴 얼마나 해요. 가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네. 보아비스타에 가면 보아비스타. 네 까사다 무지카라고 까사다 무지카? 네 까사가 집이고 무지카가 아, 음악의 집. 우리나라로 치면 예술의 전당 같은 네. 공연장이 있어요. 네. 포르투가 굉장히 빈티지하고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데 거기랑 다른 되게 모던한 건물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음악회를 한 편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나 공연이 좀 저렴하고요. 제가 아는 분은 여기 주성진 음악회를 보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네. 근데 그거는 정말 운이 좋아야 그러겠죠. 가능한 네. 일이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공연을 훨씬 저렴하게. 그럼 여긴 장르가 어떻게 클래식이에요? 클래식 위주입니다. 클래식. 네. 아, 만약 클래식 안 좋아하면 어떡해요? 클래식 안 좋아하면 계속 쇼핑. 또 저녁 드시고 네. 네, 둘만의 시간을 보내셔야죠. 둘이, 아. 그렇지. 둘이 아, 집중하면 혹시 되죠. 이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셔가지고 들으시는 게 괜찮다. 네. 그러면 까사다 무지카? 네. 네, 가서 한번 음악회 뭐 이렇게 저녁 시간 하시고. 네, 뭐 클래식 안 좋아하셔도 뭐 비엔나에 가면 오페라 하우스에 가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냥 예행 연습 한번 한다 생각하. 유럽에 오면은 이렇게 공연을 즐기는구나 정도만 봐도 돈이 아깝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경험의 차원에서는 또. 네. 마지막 날은 음악회 하고 같이. 뭐 본인은 어쨌든 인디 음악을 좋아하신다고는 하셨지만 음악 좋아하시면 네. 그런 공연 보시는 거 괜찮을 테니까 네.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 날 저녁을 불타는 밤을 보내시면 네. 집에 와야 돼 이제. 아, 어떡하지? 아쉽다, 진짜. 마지막 날은 금요일 날은 뭐 체크아웃하고 공항 네. 가야 되겠죠? 네. 네. 뭐 네. 주변 산책 아침에 하셔도 될 것 같고. 음. 근데 제가 터키 항공 추천드렸잖아요. 네네. 물론 어떻게 티켓팅을 하시냐에 따라 다른데, 이제 이스탄불 경유를 하실 때, 이스탄불이 하루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무료 투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 6시간 이상이면 무료 투어에 참여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 이스탄불에서. 네. 요거를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되겠네요. 진짜 좋다. 네, 아침 8시 반, 9시, 그다음에 12시, 오후 4시까지. 요 시간에만 해당되면은 그 딱 나오셔가지고 투어 하는 데를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짐은 다 붙이지만 배낭 같은 게 무거운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또 그 옆에 짐 맡기는 데가 있거든요. 물론 유료지만 짐도 맡기고 생각지도 못했던 약간 팁 같은 거네요. 네. 네. 음. 꿀팁 같은 거네. 네. 이스탄불까지 한번 보고 오실 수 있는 거죠.
그럼 버스로 투어를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영어로 설명하는 영어로 설명까지 가이드를 해주고. 따라서 버스를 대고 만약에 시간대가 이스탄불 떨어지는데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오전에 떨어진다. 그러면 아침 식사를 먹고 투어를 시작하거든요. 그 되게 좋았어요. 그것도. 터키식 아침 식사를 먹고 소피아 성당을 보고 이렇게 시내를 쫙 훑고 점심 먹고 다시 비행기 타러 오는 거죠. 야. 약간 여행 속 디저트 같은 네. 느낌이어서 약간 괜찮네. 보너스 여행 같죠. 그러네요. 진짜. 네. 마무리가 완벽하게 돼. 괜찮네. 그래서 지금부터 빨리 검색하셔가지고 기왕이면 6시간 이렇게 좀 띄워서 시간 네. 맞춰서 하는 시간 거지. 맞춰가지고 그렇게 짜시는 게 낫겠네요. 네, 괜찮아요. 그치. 추천드려요. 야, 진짜 알차네요. 진짜 이거 이렇게 잘 말해줘도 되는 거예요? 여행 가고 싶다 진짜. 진짜. 네. 와. 저도 가고 싶어요. 얘기하다 저도 보니까. 포르투갈을 비기너 게임 보면서 너무 다시 가고 싶었는데 이 계획 짜면서 진짜 제가 가고 싶은 데를 그러네. 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 한국에는 토요일 오후 오후가 되니까 어, 이제 하루 쉬시고 괜찮네. 예. 다음날 여자친구를 만나시면 좋겠네요. 아, 그러네. 저녁에 네. 저녁에. 오빠가 달라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야, 야경에. 그러니까 아니 그것만 꼭 알려주세요. 왕궁이었는지 해변이었는지 거기서 뭐라고 말하면서 뭘 줬는지. 아니, 뭐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 그렇지.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하겠어? 하여튼 뭘 해도 다 먹힐 것 같은데. 음.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첫 번째로 해드린 상담이라서 네. 아직은 뭐 틀이 안 잡혀서 좀 그렇긴 한데 뭐 문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를 많이 이제 하기도 할 거고 할 거예요. 네네. 사연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진짜로 내가 요런 예산으로 누구하고 어떤 컨셉의 여행을 좀 가고 싶은데 네. 괜찮은 곳을 하나 추천해 주세요 하면 네. 제가 실질적으로 가서 직접 가본 곳을 위주로 해가지고 네. 괜찮은 팁 이런 거 저희가 잘 짜드릴 테니까 국내 외 유럽 아프리카 상관없습니다. 불문입니다. 네. 네. 우지경 사연을 작가님이 좀 자세하게 주실수록 그렇죠. 네. 그렇지. 그게 훨씬 좋지. 좋아하시는 거, 그렇죠. 뭐 원하는 거 얘기해 주시면 제가 정말 눈을 부릅뜨고 찾아서 네. 가지고 올게요. 정말 어마어마한 새 가족분이 오셨습니다. 직업을 우리-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네. 트래블 플래너를 저희가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러게. 네, 많이 활용하시고 네. 캠프쇼 식구들이면 여행 팁 하여튼 네. 돈 들여서 가는 여행인데 기왕에 갈 거 잘 아는 사람이 제대로 좀 알려주면 좋잖아요. 또 이런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제가 막 코스를 짜드리지만 또 여행의 즐거움이 우연한 발견이거든요. 아, 그쵸. 뭐 제가 짜드린 대로 가더라도 또 옆길로 새셔도 돼요. 그럼요. 무조건 네. 이렇게 저대로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왜냐면 제가 포르투갈에 여행 갔던 어떤 분이 제 책을 들고 그대로 따라가다가 막 밥집에서 기다리고 막 스트레스를 받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맛있는 사람도 집은 있어. 또 줄 서야 될 수도 있고. 네, 네. 그러면 조금 이렇게 베리에이션 하셔가지고 네. 네, 참고하시면서 네. 좀 자기만의 여행을 좀 마음 느긋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지만 저는 깨알 정보를 드릴게요. 네, 네. 충분히 야, 활용하시고 정말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첫 방송을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정신 없었어요. 아. 지난번도 정신 없었는데 네. 여전히 정신이 없네요. 근데 정신 없는 분 치고는 목소리가 너무 저 저음이에요. 딱 이렇게 중심이 잡혀 있어서 제가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지금. 저는 막 에그타르트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고음 불가여가지고 네. 차분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매력 있어요. 정말, 네. 정말 좋은 목소리. 혹시 포르투갈 여행을 고민하셨거나 아니면 유럽 여행인데 막연하게 포르투갈은 옵션에다가 안 넣으셨던 분이라면 포함해가지고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우징영 작가님의 많은 활동과 이런 SNS 흔적들을 또 따라가셔가지고 좋은 기운을 그치, 많이 그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개했던 장소들 이런 거는 네. 사진으로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릴 테니까 네네. 김프로쇼 인스타그램 찾아오시면 문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